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24일인데요. 오늘 지수하고요. 관심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은 영상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지수의 하락 폭이 여기에서 보면요. 이 파란색 라인에 지금 두 번째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번 이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도 내일이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제가 보는 그 하락의 구간은 깊게 밀릴 경우에 이 정도 구간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더 밀린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차트들을 쭉 봤을 때도 이 빨간색 라인에 닿거나 또는 닿기 전에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되돌림 반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략 지수의 구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밀렸을 때 880에서 약 860 요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되돌림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지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된다면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관심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꽤 여러 종목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유주를 보면요. 링네트나 이런 오텍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상한가 갈 때 거래대금이 3,400억, 거의 3,500억 정도 나왔고요. 차트의 위치가 이 상한가를 갈 때에 상한가의 이 시가 부근과 그리고 이 저가 부근 있죠?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큰 거래대금이 나왔고 상승한 만큼을 모두 다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재료는 광역학 치료제 관련해서 이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여기 구간, 이 횡보했던 구간들, 이 정도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보다 약간 아래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이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요. 조금 더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승했다가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을 이용을 해서요. 약 6,000원 전후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유통 주식 수가 여기 보시면은 유통 주식 수가 20%밖에 되지 않고요. 그 주식 수로 따지면은 640만 주 정도 됩니다. 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세력들이 한순간에 털고 나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에서 이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1,300만 주 정도 되죠. 이날 하루만 해도 유통 주식 수가 두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날. 그리고 분봉을 보면요. 여기가 고점에서 하락한 날인데요.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부터 요 정도 하락을 한 것도 230만 주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락을 한 것도 500만 주가 넘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거래된 그 거래량을 봐도 거의 유통 주식 수만큼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고요. 이날 종가까지로 보면은 고점을 찍고 종가까지 하락을 했을 때는 유통 주식 수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나왔죠. 이 유통 주식 수 대비 거래량을 보면요.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 물량을 충분히 털고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목의 탄력도가 이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분봉을 봐도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락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방은 오늘 5%만큼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종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 2차 상승했을 때의 절반만큼 하락한 부근에서 저는 대략 이 9,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밀린다면은 이렇게 더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 종목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팡 관련주이기 때문에 쿠팡의 상장 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C는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락의 폭은 상승폭의 이 절반 위에서 머물러 있고요. 이 종목은 횡보했던 등락을 줬던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시간외에서 살짝 올라 있어서 안 올 수도 있긴 한데 지수가 조금만 밀리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날이 있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이 워낙 좋은 종목이고 요번에 아주 강하게 여기서 상승이 나왔죠. 워낙에 강한 종목인 만큼 저는 이 종목은 이 절반 부근에서 이렇게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시간외 이 종목도 1.9%만큼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조정을 준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위성이 오늘 8%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급하게 내려올 때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위성 관련주에는 최근에 뉴스가 좀 많이 있었죠. 여기에서 위성 관련 뉴스를 보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좀 순위에서 밀려 있지만 좋은 자리가 온다면 진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는 2등주이기 때문에 2등주나 또는 3등주 그 정도 되겠죠. 더 깊이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깊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래대금이 좋고요. 위성 관련주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깊이 하락할 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락하려면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살짝 내려놓고, 센트럴모텍이 어제 이 세원하고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 어제까지의 움직임은 이 세원이 좋았는데요. 오늘 이 세원이 장중에 또 크게 반등을 하고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 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세원보다는 반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이 센트럴모텍을 선택을 해서 좀 깊이 조정이 나올 때 이쪽 횡보했던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어소프트도 쿠팡 관련주죠. 이 종목은 최근 수급이 꽤 괜찮거든요.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도 꽤 잘 나오고 있고요. 재료도 쿠팡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여기 현재 위치에서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락하기 전에 그 가격대가 대략 이 정도 구간이 지지저항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근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세종텔레콤은 오늘 여기서 크게 반등을 주고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이 상한가 갈 때 시작했던 부근 또는 그 이하에서 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마네트웍스하고 이 NX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을 사고 나서도 여유가 될 때 이 종목이 만약에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에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시작한 지 너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나올 때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NX하고 사마네트웍스하고요. 그리고 이 박셀바이오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손절을 했는데요. 손절을 하고 나서 그 주말 동안에 엄청나게 열심히 그 차트를 보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손절한 이유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 종목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했던 게 아니죠. 제 계좌의 방향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가 제가 생각했던 구간만큼 계좌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손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 동안
이 종목의 재료하고 이 현재의 차트의 모습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재매수를 할지 또는 매수를 하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고민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 시나리오를 세우고 비중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기 때문에 재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손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그 계좌에서 하진 않고요. 좀 잘 안 보는 계좌가 있거든요. 안 보는 계좌에다 좀 사놓고 분할로 좀 내려올 때마다 살려고 했는데 아직 일부만 샀는데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 236 라인 이 정도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략 8만원 부근까지, 근데 8만 6천원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 권리락 때문에 주식 수가 변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절을 했고 계좌의 리스크를 멈춰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요. 다시 비중에 대한 생각하고 계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손절을 했던 물량보다 좀 적게 매수가 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서 아직도 본전만큼 가려면 좀 멀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다른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차트는 신라젠의 과거 차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만원대에서 이 종목은 약 15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을 때 이 절반 부분까지 하락을 했고요. 절반보다 약간 아래까지 하락을 했고 그 뒤의 모습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반등한 폭을 보면 대략 60%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이때 당시에 박셀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주의 대장 역할을 했고 이 박셀바이오도 신라젠처럼 상승했다가 대략 절반 정도 하락을 하고 조금 더 밀리더라도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물량도 있고 워낙에 상승폭도 신라젠보다 더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밀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대표가 올해 안에 임상을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실망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더 깊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대략 한 60%에서 80%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하락을 했을 때 대략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다른 종목 UST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은 하락했을 때 대략 여기에서 66% 정도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여기에서 대략 7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박셀바이오의 하락폭을 보면 여기에서 이 종목도 대략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약간 머물렀다가 한번 밀리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UST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갭을 떠서 크게 또 상승을 했고요. 이때에는 이 저점 대비로 대략 86%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를 볼 때에도 대략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크게 한다면은 이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무조건 이 구간까지 홀딩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겠죠. 결국에는 이 UST의 모습이라던가 또는 과거에 이 신라젠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제가 비중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여기에서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계좌의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좌의 하락을 제가 참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해서 계좌를 지키는데 먼저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비중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고요. 그때부터 다시 세운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할 매수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계좌 관리를 통해서 비중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여유 있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이 또 있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좌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좌 관리는 곧 비중 조절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항상 영상마다 제가 비중 조절과 계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